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한국의 대외 정책을 가리키고 있는 박태균입니다. 92년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하고 접촉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관계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중국을 비롯한 대륙과는 좀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섬 같은 그런 존재였었다고 볼 수가 있죠. 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사실 이 3,000년이 넘는 그런 어떤 한중 관계가 쭉 됐다가 이 냉전 시대에 단절됐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92년에 수교를 기점으로 해서 연결이 되면서 양국 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런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동북아시아에서 탈냉전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의 사건들이 있었고, 제가 보기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중 간의 FTA를 맺었던 것이 저는 이 한중 관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볼 때는 92년 수교 이후에 30년 동안 한중 관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중 관계 발전에서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남북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90년대 말에는 이 사자회담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남북한하고 중국과 미국의 그런 이제 회담이 진행되는 걸 추진이 됐었고, 또 2000년대에는 이제 육자회담에 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 한중 관계라는 게 이 한반도 평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의 한중 관계는 계속해서 이 한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일종의 저는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한국과 중국 양국 사회가 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예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들이 쭉 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한중 관계에 굉장히 안 좋게 작동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어떤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항상 이 외교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 국면이라는 걸 겪으면서 사실은 더 단단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공외교를 통해서 좀 풀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양자 간에 각각의 사회가 상대방의 사회를 좀 존중을 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부정적이 됐다고 해서 저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위기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여전히 사실은 중국에서 한국의 어떤 이 대중문화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있고요. 또 반대로 한국에서는 중국에서의 진짜 중국식 음식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양꼬치나 양갈비가 한국인들의 최애 식품 중에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화적이고 식생활적인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양국 간의 거리감은 거의 너무나 좁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악화돼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각국에서 자국 이기주의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위기감의 반영이죠. 또 민족주의라든가 국가주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커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보다는 일단은 내가 생존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뭐 한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은 경제들이 좀 살아나고 어떤 이 각국의 사회들이 조금 여유가 생길 때, 그때 가야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저는 뭐 단시일 내에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외교라는 걸 통해서 서로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고, 여기에는 저는 뭐 지식인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또 젊은 친구들의 서로 교류와 역할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소통 자체가 지금 완전히 끊겨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여행도 서로 많이 다니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풀 수 있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요, 한국과 중국의 특히 이 중국의 동부 지역하고 한국의 서쪽 지역은요, 이건 저는 공동의 문화권이었고 공동의 경제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산동바도 앞바다에다가 대나무 통에 자기를 넣어놓으면 내일 아침이면 인천이나 평택에 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시대에는 험준한 산맥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가까운 바다를 건너가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한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하나 사실 조공외교예요. 그러니까 그 조공외교에서 이제 중국의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조공외교는 굉장히 현명한 외교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있어서 한중 관계도 사실은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중국과 또 가장 약했던 한국사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저는 굉장히 현명하게 외교 관계를 좀 풀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제대로 좀 인식을 해나가면서 우리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 한중 관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중 관계 30주년 뭐 진심으로 정말 저는 축하하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미래를 지금까지의 관계보다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고요. 상호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